저는 올해 야외 집회에 많이 나가는데 며칠 전에 부평역에서 있었던 집회를 갔는데 그때 영하 4도, 5도 하고 있었는데 집회장이 응달이었어요. 햇볕이 안 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물론 연로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고 어제는 검찰청 앞에서 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JTBC의 태블릿 PC를 진상조사하라라고 외치는데 또 그 수백 명 모이시고 내일은 아마 청계천 저기 동숭동 이런 데로 또 많이 모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연세는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나 이 자세가 굉장히 젊습니다. 이런 노년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런 국민 집단을 가진 나라가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실, 정의, 자유, 통일을 위해서 거의 맨몸으로 태극기 하나를 딱 들고 나와서 이 거리에서 소리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둡게 보면은 어둡게 보여요. 그러나 밝게 보면은 이런 나라가 절대로 망할 수는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또 잃을 수 없는 게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어요. 저쪽은 촛불을 들었어요. 태극기와 촛불이 대결하면은 태극기가 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이면 다 꺼지는 거 아닙니까? 바람 불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또 햇볕이 들면 꺼져요. 이슬람 안 합니다. 햇볕이 들면은. 태극기 드신 분들은 항상 대낮에 외칩니다. 촛불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광명의 세력의 대결이에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 거짓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태극기는 진실을 상징합니다. 정의, 헌법.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태극기를 들었다는 게 이게 거의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이미 토석을 결론을 딱 내려놓고 시작하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러나 때로는 절박하게 이렇게 여러 수단으로 싸워야 됩니다. 보수는 수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이 없으면 수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격하게 나가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 쓰고 억지 부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한 사람이 억지 부리지 강한 사람이 억지 부리는 걸 봤습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앞으로 승리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구호를 하나 올해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시면은 앞으로 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애국으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으로 이기자. 우리가 뭉치는 거는 나를 위해서 뭉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뭉칩니다. 애국으로 뭉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줄이면 그 문장이 하나 된다는 말도 있고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어질인자라든지 자비라든지 결국 사랑입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그거는 뭐냐면은 이웃을 위해서 또 더 큰 범위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이 마음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은 소소한 차이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나라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딱
빨갱이하고 종북 아니면 다 우리 편입니다. 대동단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정신이에요. 또 하나,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백의종군 한 자리입니다. 요 앞에 기무사령관을 하시던 허평환 장군님이 몸에 스멜에 있는 이 대북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딱 했습니다. 그게 뭐 더 보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국군의 정신을 좌지우지하던 분이 요새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박경원 장군님은 육사 6기 출신인데 육사 6기의 교관이 박정희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하고 같이 참여했던 분들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백의종군입니다. 과거에 뭘 했던 거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동단결 다음에는 백의종군 해야 됩니다. 백의종군. 이건 누구 정신입니까? 이순신 정신입니다. 이승만, 이순신 정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각각 보수는 개성이 강합니다. 소속하는 단체도 달라요. 그러나 공격할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각자 나가더라도 분진이라고 그러죠. 각각 흩어져서 나가더라도 공격할 때는 힘을 합친다. 그걸 한자로 말하면 분진합격입니다. 분진합격. 우리 분진합격합시다. 그래서 백의종군 대동단결 분진합격하면은 우리는 뭉치고 싸우려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조직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 이런 자리가 모여졌습니다. 이 조직을 강화해야 됩니다.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있는 조직을 의식화시키면 돼요. 저는 이게 쉽다고 봅니다. 요새 집회에 나가면은 교회분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냐? 그분들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연락합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우리 좌익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파 조직이 더 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파 조직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의식화가 안 돼 있어요. 의식화가. 여러분들이 소속한 동창회 그리고 향후회 이거 다 조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애국단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겁니다. 산악회는 왜 안 됩니까? 산악회. 산에 갔다가 야 이럴 때가 아니다. 다음 토요일에 우리 청계천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 그게 애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이게 가장 단단한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요. 조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기자 헌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태극기가 있고 태극기를 뒷받침하는 게 헌법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탄핵 기각이에요. 탄핵 이거 복잡하게 생각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탄핵 소추장 가지고는 양심 있는 법관 같으면은 절대로 대통령 파면 결의를 할 수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법대로, 헌법대로, 사실대로 하면은 이건 탄핵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우리의 무기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헌법을 읽어봐야 됩니다. 헌법을 읽어보면, 이야, 이거 우리 편이네. 헌법이 바로 우리의 무기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은 우리 영토다. 아까 김동길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북한을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 주민들까지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으로 만들겠다. 이게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1조, 3조, 4조 합치면은. 그리고 헌법 10조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언론 자유 누리고 사유재산권을 누리는 이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힘으로 반헌법 세력, 우리가 좌파 종북 세력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자들이 반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반헌법 세력을 타도해야 돼요. 애국으로 뭉치고
조직으로 싸우고 헌법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달라. 한 장으로 요약해달라. 제가 요약을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기자를 40년 이상 하니까 뭘 사물을 딱 보면 핵심이 요거다 해가 요약하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한 장씩 가지고 계십니까? 요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 오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는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는 언론이 일으켰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을 언론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론난입니다. 언론이 일으킨 난이에요. 난. 언론의 난은 헌법 사실의 힘으로 진압을 해야 돼요. 언론의 난이 어떤 걸 일으켰느냐? 마녀사냥, 최순실 마녀사냥, 요새는 그 딸 마녀사냥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을 우상화했다. 우리가 뭐 촛불 교도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 교도입니까? 촛불 꺼지라고 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촛불이 뭡니까, 그게? 촛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 기회에 촛불에 대해서 유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욕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개새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건 개에 대한 모독이다. 네? 촛불 소새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구덕이라고 해도 안 돼요. 구덕이든 개든 이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종기형배예요. 지렁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살렸고. 촛불은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욕을 하면 촛불 엿먹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촛불이 뭡니까? 그런데 채널A 동아일보라는 한때는 참 훌륭한 신문사가 채널A라는 데서 뭐라고 쓰느냐? 춘천에서 그 추운 날에 촛불 시위하는데 김진태 국회의원은 사우나에 가 있었다. 촛불을 비하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어도 촛불 비할 죄가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그건 뭐냐? 얼마나 언론이 악랄하게 선동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요새 신문만 펴면 조중동에서 보수를 깝니다. 심지어 보수가 망해야 보수가 산다. 보수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까? 그런 선동이 언론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선동 언론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